특히 우리 공화당 이전에 대한애국당을 창당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2017년 3월 10일 그 다음에 5월 9일 거짓 정권을 만들기 위한 대통령 선거 이후에 국민의 마음은 그야말로 좌절, 패배, 분노 이러한 마음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좌파 언론 방송들, 조직적인 음모 세력들, 선동 세력들, 기획 세력들에 의해서 속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5월 28일 날 계룡산에서 집회를 가지면서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5월 28일 집회 이후에 그 다음 집회를 낙동강 전선 6.25 때 끊어진 철교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 집회가 평창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했던 이성국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대학로 마로니에서 첫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 이 거짓 촛불 쿠데타 권력 찬탈 세력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렸다는 그 거짓을 뒤집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투쟁을 해야 된다. 무너져버린 불의가 권력을 잡으면은 그 불의와 저항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마르니에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병환 대표님과 제가 공동대표를 하는 대한애국당을 창당했습니다. 대한애국당 창당에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정당에 오래 몸담았던 저의 생각은 정당에서 돈에 자유롭지 않으면 정당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창당 과정,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는 당원 한 분 한 분이 그 힘든 생활을 기도하면서 당원들에 의해서 운영해지는 그러한 최초의 정당을 우리는 만든 겁니다. 대한애국당이 우리 공화당은 태극기 구국혁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171차 한 주도 쉬지 않고 태극기 집회를 했습니다. 모든 태극기 집회의 타이틀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라는 글자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메인 현수막은 이슈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단상에 걸어놓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과 탄핵 무효의 현수막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라는 것은 그것이 대통령 말씀대로 거짓의 산을 무너뜨리고 탄핵 무효라는 정의를 되찾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태극기 집회에 와서 우리 공화당에 들어와서 국장 자리 내놔라, 사무실 얻어라, 연합 집회한다고 수많은 돈을 쓰면서 그 사람들이 당비 하나 냈습니까? 우리 민초들의 그 어려운 파지 주면서 돈을 내는 우리 당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당비조차 내지 않고 돈만 쓰다가 그냥 나가버렸어요. 우리 공화당을 보고 대통령을 버린 정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실과 정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다 물어보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누구 당이냐고. 우리 공화당이 어떤 당이냐고. 4번 겨울 동안 이렇게 투쟁하면서 태극기 국민들은 5사람의 죽음을 우리는 목도한 사람들. 수십 명이 감옥 가는 것을 우리는 지켜봤고 수백 명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이빨을 깨물면서 태극기 들었던 손에 더 힘을 주고 투쟁했던 정당입니다. 함부로 정치꾼들이 폄하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에요. 70년 정당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당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만들었는 자랑스러운 우파 국민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진실 정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정당입니다. 우파 국민 특히 우리 공화당 당원들을 폄훼하지 마세요. 우리 공화당은 이제 1기에 불과합니다. 이번 4.15 총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2기 체제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정의로운 또 대한민국의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고 우리 공화당이 걸어왔던 길이 옳았다는 수많은 분들이 우리 공화당에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명 가까이 이제 등록 준비가 다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은 제가 32년 정당을 했지만은 한 번도 저도 보지 못한 정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조은진이가 잘나서 우리 지도부들이 잘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당원들로부터 올라오는 애국심, 애당심,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사랑,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이런 걱정, 이런 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공화당에 수십만 명의 당원을 갖춘 거예요. 우리 공화당 당원이 어디 가서도 자랑스러운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당원이 주인되는 민초의 정당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당원들의 당비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정당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의 이 위대한 정치적인 여정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썩어 빠진 대한민국의 정치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당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정치인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에 이제 그 개혁의 첫 발을 디딘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것이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한 지도부나 주요 당직자들이 한 분이라도 욕심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허평한 대표님 옆에 계시지만은 공동대표 당을 위해서 그냥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백의종군 하시겠다는 분을 천만인 무죄석방 본부가 우리 공화당을 이끌어가는 두 축이기 때문에 이 천만인 무죄석방 본부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조금만 자기 요구가 되지 않으면 지도부를 압박하고 지도부를 엄해하고 우리 공화당의 지도부가 하나라도 청렴성에 벗어난 일이 있으면 고발 조치하라는 것. 우리 공화당의 당원이 다른 정당과 다르게 서명운동을 하고 구국투쟁을 하고 태극기 혁명 정사가 되었고 이제 대한민국을 개혁하는 혁신하는 변화하는 이 중심에 우리 공화당은 선 겁니다. 언론 방송이 그렇게 우리 공화당을 매도하고 엄해하고 외면하더라도 우리 공화당은 당당하게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은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많은 좌파들은. 우파 국민들은 우리 공화당의 광화문 천막 투쟁을 통해서 용기를 얻은 겁니다.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울 수 있겠구나. 우리 공화당이 저렇게 목숨을 던지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자.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자. 힘들어하고 패배의식에 젖어있고 좌파 독재 정권에 억눌려 있던 국민들한테 진실의 목소리를 전해줬고 정의가 이긴다는 신념을 전해줬고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그런 확고한 생각을 우리 공화당은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오늘 51일 남아요. 총선을 통해서 자생, 자립, 자강, 이제 자강의 단계에 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나 좌파들은 우리 공화당에 대한 평가를 전혀 다르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정치꾼들, 자기의 사리사욕, 자기들의 권력욕, 우리 공화당의 위대한 혁명군들이 없어지면 망상에 젖은 사람들, 과연 탄핵 배신자들이나 내각제 반대한민국 세력이나 반헌법적 세력한테 강력한 조정정당이 없으면 이 좌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업무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라는 것은 진실을 파헤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정통성이 없음을 알리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려는 핵심적인 정의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한테 다들 모여가지고 저의 탄핵 무효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1061일 되는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저를 구명하기 위해서 메시지 달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모든 것은 대통령이 판단해서 하신다. 그렇지만은 대통령의 탄핵 무효라는 이 엄중한 반대한민국 반헌법적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선택했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금방 만들어졌다 없어지는 정당들 선거만 되면은 대통령 파리하고 홍준표 같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배신하는 인간들. 우리 공화당은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라는 이 탄핵이라는 반헌법적, 반대한민국적,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스스로가 모인 정당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개혁을 해보자고.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제2의 건국을 이루고 자유민주주의 통일까지 갈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만든 정당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외면할 때 그것을 이긴 정당. 우리 공화당의 투쟁을 통해서 국민들께서는 자신을 얻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래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대한민국이 그래도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지는 않겠구나. 저항은 저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도 우리 공화당의 저 저항에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야 되겠다.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당보를 돌리는 사람, 전단지를 붙이는 사람, 현수막을 끄는 사람, 서명운동을 하는 사람. 우리 공화당이 여기에 있는 지도부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체가 다 하나의 동일 일심체입니다. 어떠한 당의 음해나 분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당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보의 차단이 있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에 대한 지속적인 음해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응하지 않았어요. 왜? 대통령 말씀 그대로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의 이 태극기 혁명의 여정이 오늘 내일 끝날 여정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의의 나라로 세우는 그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 번도 우리 공화당을 음해하고 나간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진실과 정의가 이기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 자유우파 국민들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이 만약에 잘못되면은 대한민국의 진실 정의의 투쟁은 이제 사라집니다. 야합하고 정치인 몇 사람들이 민심은 당심은 다 팽개치고 자기들의 정치공학적 노릇만 하는 정치로 다시 돌아갑니다. 3년 가까이 4번의 겨울을 이렇게 모든 것을 던져서 투쟁하는 세력이 성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죽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 한 명이 남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당당하게 가야 됩니다. 거짓, 선동, 조작, 음모, 기획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듯이 또다시 그런 세력들이 이 위대한 태극기 혁명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답게 우리의 길을 당당하게 가서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책무를 우리는 하고 또 젊은 우리 공화당을 이어갈 수 있는 세대들에게 이 태극기 혁명 과학을 물려주는 그러한 과정도 겪어야 돼요. 이번 주에는 예비후보 등록 준비한 분들은 다 등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관련되는 부분들은 예비후보 지원단이 있으니까 거기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냥 그렇게 생겼다 없어지는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도 하루에도 12번씩 이 짐을 내려놓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태극기 혁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태극기 혁명을 시작했으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은 제2의 태극기 혁명군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넘기고 이 나라가 바로서는 그날까지 태극기 혁명의 선두주자인 우리 공화당의 투쟁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